오늘은 맞죠? 오늘 데스크 내용 하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설득에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이제 설득의 두 번째 시간 할 거예요. 설득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였죠? 궁금한 게? 다른 사람 비슷한 네? 다른 사람 삶이랑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었죠? 네. 우리가 제목은 좀 외울 필요가 있어.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었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 네. 그래서 다들 남들이 다 하면,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된 현상이 약간 사회적 증거라고 했었고요. 이게 약간 영어를 해석한 거라 그래. 그러니까 그 SNS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소셜이 사회적이라는 뜻이야. 이게 우리말로는 사회적이라는 말이 되게 이렇게 공식적이고 그런 용어인데 그냥 사실 영어의 의미에서는 그냥 사람 사이 관계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사회적 증거라는 게 사실은 지금 얘기한 게 맞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한다는 건데 그게 영어로 소셜이니까 번역하면서 사회적 증거가 되는데 좀 이렇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죠. 한국말로 우리말로 사회적이라는 의미하고 영어의 소셜 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법칙이고요. 희귀성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희소성, 희귀성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까. 사람들이 희귀성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게 제목이 설득의 심리학이잖아요. 그걸로 이제 잘 설득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것도 좀 우리 언뜻 생각해보면 별로 어렵진 않죠. 희소성 대표적인 게 가장 희소성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홈쇼핑이거든요. 홈쇼핑 딱 틀면 맨날 그러잖아요. 오늘 한정수량 항상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30분 방송이면 거의 한 25분쯤 됐을 때 매진됐다고 막 그러고 일부러 양을 사실은 한정수량에서 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많이 팔수록 좋은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양을 그 사람들이 주문 양을 조절해 놓는 거죠. 그래서 빨리 소진이 돼야 이게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뭔가 사람이 그게 이제 무한대로 살 수 있을 때보다 한정됐을 때가 더 이제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걸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일상생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뭐 200개 한정, 100개 한정 뭐 이런 거가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그 지금 든 얘는 이제 수량, 그러니까 희소성을 바로 수량을 한정해가지고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 책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를 줄여서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 직관적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개수를 줄여가지고 뭔가를 하는 경우는 우리는 그게 썩 와닿진 않죠? 우리가 약간 관련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개수 할인 같은 거가 약간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오히려 조금 몇 개를 했을 때 오히려 더 주는 거니까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수량에 관련돼 가지고는 특별히 와닿는 건 없고 두 번째부터는 좀 많이 와닿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홈쇼핑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요. 한정을 갖다가 그 수량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 이 얘기를 누가 먼저 해야겠구나. 그 수량을 한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품목을 한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거는 관련이 되게 많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정 상담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치과밖에 못한다고 그러고 네,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로. 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교정 말고 좀 어려운 교정들 있잖아요. 각종 확장하고 막 얼굴 턱길이 줄이고 이런 건 정말로 할 수 있는 치과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데스크에서 상담해보면 그런 교정일수록 사실은 환자들 동의 훨씬 쉽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교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의도 조금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제공할 수 있는 품목이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희소성의 원칙이고 그리고 임플란트로 치자면 이제 발집 같은 거 있죠. 네. 발집도 하는 데들이 많이 없잖아요. 여기는 아예 없고 전체적으로 봐도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치과도 보면 발직이나 이런 거는 되게 동의율이 높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치약 이런 거는 동의율이 조금 떨어지죠. 발집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원장님들에게도 뭔가 시사점이 있는데요. 제가 뭐 가끔 하는 말인데 남들 다 하는 걸 갖고 어떻게 남들보다 더 잘하겠어요. 남들 못하는 교정, 남들 못하는 임플란트를 해야지 거기서 뭔가 있죠? 내가 경쟁력이 되는 거지. 뭐 마케팅 뭐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는 경쟁력이 아니잖아요. 마케팅은 남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돈만 쓰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뭐 어떻게 경쟁 직과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기서 뭐 제가 뭐 광고를 더 하죠. 아니 광고 안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희소성이죠. 남들이 못하는 걸 해야지 거기서 이제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지불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제 어려운 시술도 할 수 있게. 약간 여담인데 제가 졸업했을 때만 해도 졸업하면 다 똑같잖아요. 동기들도 똑같잖아요. 근데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동기들이 있고, 열심히라는 게 막 어려운 케이스도 막 도전해보고, 그럼 저도 좌절하고 실패도 하죠. 많이 했죠. 케이스 어차피 임상이라는 건 케이스 때문에 성장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계속 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조금 겁나면 그냥 안 하고, 공부 좀 해야 돼, 공부하고 하면 되는데 공부 안 하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거든요. 그냥 오히려 약간 그런 문화 있잖아요. 야, 나 너무 뭐 굳이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러냐. 약간 이런 문화.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문화. 저 처음에는 그냥 오히려 약간 그거가 쿨한 것처럼 마치 나는 그냥 적당히 하고 프랑프라이브나 하고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즐길래. 이렇게 약간 그게 약간 쿨한 것 같은 문화가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15년 넘었잖아요. 이제 그게 한 7년 8년쯤 한 5년만 지나도 이제 격차가 벌어지면서요. 7, 8년 지나면 이제 너무 달라지고, 한 10년 지나면, 그러니까 7, 8년 지나면 이제 대화가 잘 안 돼요. 만나서 동료로 얘기하면 얘기하는 케이스의 수준이 너무 다르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못 따라와요. 얘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날 못 따라와. 이번 생에서 날 못 따라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요. 매일매일에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잖아요. 원장님도 진짜 하루하루에 본인의 그런 마음가짐과 노력이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거죠. 소연들에게도 늘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매일매일 야근짓 하지 말라고. 그죠? 아주 그 얕은 야근짓이 더 큰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더 자기 일을 더 움츠러들게 하고 훨씬 더 많이 성장하시는 기회를 빼는 거거든요. 잔소리가 좀 길어졌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희소성, 품목에 대한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한정을 해서 시간으로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실 이것도 홈쇼핑에서 많이 써먹는 방법이잖아요. 뭐 선착순 이런 거 대표적인 거죠. 예, 선착순에서 한다고 그러고, 뭐랄까 시간, 백화점 세일 같은 거죠. 세일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서 언제까지만 세일 기간이 있으면 뭐 그 기간 안에 꼭 사야 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시간을 가지고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 집 가서도 하고 좀 뭘로 하고 있나요? 한 타임 두면 그거는 맞아요. 그것도 희소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상담할 때 그런 걸 강조해야죠. 그건 희소성으로 해주는 거고, 사실 우리가 지금 집 가서 하는 게 당일 치료할 때 할인해 주는 거, 그죠? 그게 대표적인 시간 개념이잖아요. 오늘 했을 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되게 이제 딱 앞부분에서 이 저자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가 살고 있는 곳에 물문교라는 그 종교가 좀 많은가 봐요. 근데 그 물문교 사원이 있는데, 사원이 아니라 교회죠, 교회. 교회가 내부가 되게 멋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 평소에는 신자 외에는 공개를 안 한대요. 근데 이제 얘가 뭐 개보수 공사 크게 해가지고 이제 공사 기념으로 그때 이제 일반인들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물문교도 아니고 한데 갑자기 그래서 딱 3일간만 일반인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가고 싶어서 친구한테 야 너무 빨리 가보자고 했더니 친구가 네가 거길 왜 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시간으로 딱 3일 안에만, 사실 별거 아닌데 또 교회 보는 건 그리고 거의 신자도 아닌데 오히려 교회에서 오라고 막 해야 될 판에, 근데 자기가 자진해서 가겠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그런 시간 제한을 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수량으로 만들어내는 방법, 품목으로 만들어내는 방법, 그다음에 시간으로 한정된 걸 만들어내는 방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기회를 갖다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한정해서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책에 나오는 예는 학생들 구내식당이 대학교에 구내식당이 있었는데 구내식당의 음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했더니 만족도가 되게 낮았대요. 근데 한번 그 구내식당에서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2주 동안 공사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2주 동안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날 저녁에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확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기회가 이번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게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재밌는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응용이긴 한데요. 이런 여기서 책에 나온 예 중에 하나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막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핸드폰 울리면 사실 별것도 아닌 핸드폰인데도 이것도 기회라는 거지. 이 핸드폰은 울렸을 때 지금 안 받으면 이 핸드폰 통화를 못 하는 거잖아. 나랑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핸드폰에 이렇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인터피어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영에서 왜냐면 그래서 일할 때 이메일이라든가 뭐 카톡, 개인 카톡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방해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것도 비슷한 얘기거든요. 일은 어차피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카톡 딱 오면 지금 빨리 봐야 될 것 같잖아요. 이메일 빨리 봐야 될 거.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 이메일, 개인 이메일 금지시키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카톡은 당연히 차단시키고 웹사이트에서 아예 차단시키고 개인 이메일도 다 차단시켜버리거든요. 보통 회사들 다 그래요. 삼성 뭐 이런 거. 그게 그래서 그래요. 그거가 막 자꾸 주의를 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회 그런 거. 우리 치과에서는 기회를 가지고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당일 할인도 어떻게 보면 기회죠, 그죠? 오늘 딱 했을 때만이니까 시간도 되지만 이것은 기회의 개념이거든요. 건대 학생 할인? 네? 건대 학생 할인도 기회인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희소성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학생이라는 그것만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정희쌤이 엄청나게 이걸 잘 이용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 얼마 전에. 제가요? 잘 생각해봐. 정희쌤이 엄청나게 이걸 잘 이용하더라고. 이 책 저자한테 이거 보내주면 이 사람이 좋은 사례들이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실어주거든요. 이거 내 생각 보내면 실어줄 것 같아요. 뭐냐면 선생님이 한번 불소를 하고 났는데, 아니 스캐닝하고 나서 불소를 환자한테 제일 열심히 하잖아. 진짜 상 줘야 돼 진짜. 이거 상 주자. 이거 상 줘야 돼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열심히 해. 상 줘야 돼. 감사합니다. 네. 너무 열심히 해. 근데 나 되게 깜짝 놀란 게 진짜 이게 뭐냐면 스캔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스캔을 해서 깨끗해졌는데 딱 이렇게 깨끗한 표면 위에다가 바로 코팅을 해야지 코팅이 좋지. 근데 나도 환자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세차 얘기 많이 하거든요. 차 막 더러워졌는데 세차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깨끗한 표면에 딱 코팅을 해줘야지 그 코팅이 오래가고 그렇지. 막 먼지 가득 쌓인 차에다 그냥 코팅하면 그 코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깨끗한 표면에 지금 코팅을 해줘야지 불소 코팅을 해줘야 이게 불소가 딱 효과가 좋지. 이 며칠만 지나도 치석이 여기 다 껴버리니까 다시 플라워가 끼니까 맞는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불소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지금 기회다. 그러니까 이게 딱 생각해보면 되게 이거랑 거의 맞는 거죠. 지금 스캔하고 났을 때 이 기회가 이제 없어진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환자들을 속이는 건 안 되지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이렇게 좀 잘해주는 거죠. 설득이 그런 거죠. 설득이 거짓말하라는 게 그건 설득이 아니죠. 거짓말은 설득이 아니고 환자들에게 이거를 잘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게 우리가 말을 같은 말도 지금 받아들이기 쉽게 해주는 게 설득이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예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미노클린도 비슷하게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미노클린도 서브 진지바로 있는 치석을 싹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세균들이 많이 줄어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미노클린을 치주낭 안에다가 넣어주면 이제 엄청나게 치석 같은 게 거의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이게 항생 연고잖아요. 테트라사이클린 항생 연고인데 이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원래 미노클린의 기본적인 사용 권장 사항도 그거예요. 치주낭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넣어주라는 거죠. 그냥 넣어주면 마찬가지예요. 세균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도 서브큐를 하고 났을 때 세균수를 확 줄여놓은 다음에 바로 넣어줘야지 이게 그 효과가 확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좀 활용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치면 뭐 스포모스탄도 좀 비슷하죠. 그쵸? 근데 그건 어떤 기회라기보다 발치하고 났을 때 그거 하는 거니까 약간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몇 번째가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로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보도 그 희소성에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서 어떤 쇠고기를 수입해서 파는 회사가 있는데 기업 그 식당 같은데 거기다가
그냥 소고기를 주문하세요 이렇게 식당 같은 데다 수입해서 파는 업체인데 얘기했을 때보다 이제 소고기가 수입이 당분간 많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사두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이 사드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물론 이게 사실인 거예요. 무슨 말이 아니고 영어도 그렇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세울 게 없는데 그 다음 건 뭐냐면 근데 당분간 소고기가 수입이 좀 제한될 거래요. 근데 이거는 특급 정보예요. 비밀 정보예요. 저만 딱 알아낸 정보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더 많이 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정보를 해주는데 이거는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뭐 특별히 알아낸 정보예요 하면 정보 자체의 가치가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자체에도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교정 같은 거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교정 상담 같은 거 할 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재교정이라든가 그런 환자들 보면 다른 치과에서 되게 우리가 이렇게 제가 교정 설명하면은 환자들이 되게 신기한 경우 많잖아요. 얼마 전에 했던 그 투명치과에서 잡고 운동도 되게 깜짝 놀라잖아요. 비대칭 같은 거 이렇게 잡히고 이런 거 알려주면 그런 얘기를 해준 데가 왜 저는 한 군데도 없었죠? 환자가 먼저 얘기잖아요. 내가 치과를 몇몇 군데 갔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준 데가 하나도 없었죠? 본인이 스스로의 희소성을 본인이 이제 공개해버린 거든.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은 웬만한 치과에서는 이런 거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알려주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건 얘기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조금 얘기하면 불소 같은 것도 비슷하게 될 수 있죠. 보통은 예방에 대해서 보통 치과들은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충치 다 생기고 나중에 뒤늦게 치료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는 예방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환자에게 더 많이 권하고 더 중요하게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똑같이 그냥 예방만 얘기했을 때보다 뭔가 이 치과에서 준 정보 자체도 더 가치가 있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5가지 이제 한번 모습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수량을 가지고 이제 희소성 만들어내는 수량, 한정 수량. 두 번째는 품목. 이건 여기서밖에 안 파는 품목이 많이 이거 사시는데 많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뭐 발질 하는데 많잖아요. 비대칭 교정 많잖아요. 이런 식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간. 맞아요. 시간. 그래서 지금 아니면은 이거 못해요. 뭐 이런 거죠. 네 번째가 기회. 맞아요. 기회도 비슷한 개념인데 앞에 거는 물리적인 시간이고 이거는 어떤 횟수의 개념이죠. 횟수. 그러니까 이번 오늘, 이번 뭐 이런 개념이 이제 기회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정보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번 쫙 해보시고. PPT로 이렇게 하면요 멋있긴 한데 지난 작년엔 다 PPT로 썼잖아요. PPT 듣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이렇게 선생님들 머릿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약간 응용편인데 짧게만 할게요. 응용편은 지금 얘기한 희소성을 더 약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이 이제 드물다고 한 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부터 드물었던 것보다 많았다가 드물게 된 게 사람들에게 더 많이 그런 걸 자극한다고 얘기해요. 더 많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 응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가치아 뼈이식이라든가 발치치아 보관 이런 거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내 치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그냥 버린다 버리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 얘기하면 그게 좀 비슷한 얘기가 아닐까 싶고 이거랑 관련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할 때보다 뭘 잃을 것이라는 얘기했을 때 더 이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하고 관련이 많은데요. 건강검진을 많이 하라고 할 때 건강검진을 하면 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건강검진을 안 하면 뭐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 했을 때의 피해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훨씬 더 많이 하더래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건강검진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라는 말보다 건강검진 안 하면 암 조기 발견 못해서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 보면서 예상했겠지만 아까 얘기한 예방시술 같은 거를 얘기할 때 불소 같은 것도 하면 이거 하면은 이제 뭐 치아도 튼튼하고 좋아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걸 안 하면 충치 같은 게 초기 충치 같은 게
확 번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를 해주면 더 이제 속이 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비슷한 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지된 것을 누군가가 그걸 못하게 금지를 하면 그거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1900년대 초반에 금주법 같은 거 막 그때 이제 알카포네 같은 마피아 조직이 엄청나게 번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금지시키면은 그게 그래서 청소년들이 담배 피고 막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막 담배 피는 게 더 쿨해 보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도박 같은 것도 비슷한 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외 연예인들 보면 해외 나가서 맨날 도박해갖고 문제가 되잖아요. 또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도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을 때 아까 얘기한 기회의 한정화도 좀 비슷하죠. 여기서만 도박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더 많이 막 도박을 하다가 문제가 좀 되는 거고. 또 책에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도 비슷한 경우라고 얘기해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뭔가 주위에서 반대를 하면 그 더 막 불사이 관계가 뜻해지고 그런 것도 비슷한 이제 얘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희소성을 갖다가 더 이제 극대화시키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경쟁을 이제 시키는 거라고 얘기해요. 경쟁을 붙이면 이제 더 좀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책에 나온 거 보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무관심하던 연인도 경쟁자가 나타나면 야 저기 내 사랑한다 이런 거. 질투심은 약간 일반 질투심 전략 그런 거잖아. 괜히 막 다른 사람 뭐 있는 척하고 그러면 막 더 막 이렇게 그런 게 일단 경쟁을 유발하는 거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거죠. 경쟁 입찰 같은 거죠. 경쟁 입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더 올라가잖아요. 그죠? 서로 막 더 누가 뭐 $100 부르면 뭐 $120 이렇게 부르면서 더 많이 올라가고 그냥 단순하게 물건값을 책정했을 때보다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서로 경쟁이 붙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 희소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경우라고 하죠. 뭐 약간 비슷할 수도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 치과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에서 잘 보면 우리가 의도하진 않지만 환자가 되게 몰릴 때 환자 엄청 많을 때 동의율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환자 별로 없을 때는 오히려 환자 없으니까 이 환자 꼭 잡아야 돼 하고 상담하면 오히려 잘 안 되고 엄청 환자 많아갖고 막 상담할 시간도 별로 없고 막 뒤에 환자 밀리고 대충 설명해도 막 되게 막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끔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막 7시 넘어가고 막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데 이쪽 7시 넘어가고 이제 만약에 2명이 신화 상담을 하고 있는데 치료를 1명밖에 못 받아. 그런데 한 사람이 만약에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동의율이 훨씬 더 올라간다. 이게 비슷한 경쟁 그런 뭐 그런 걸 우리가 뭐 일부러 유발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 아마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까 그 5가지 잘 정리됐죠? 나머지 뒤에 것들은 조금 이렇게 너무 또 많은 얘기랑 헷갈릴 것 같아서 얘기했으면 잘 해보시고 예상했겠지만 또 다음 주에 이거 이제 이 5가지 원리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선생님들이 한번 우리 치과에서 내가 얘기한 얘 말고 한번 생각해보고 어느 쪽에 내 업무랑 관련해서 한번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의무는 안 할게요. 의무는 안 할 테니까 한번 쭉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한 번씩들 좀 얘기해주시고 커피 한 잔 드세요. 얘기해주신 분들은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교합에서 측방교합에 대해서 배웠죠. 교합의 2번째 시간이었는데 첫째 시간에는 이제 중심교합이라고 하는 거죠. 가운데로 심고 위아래로 심고 지난 시간에는 측방교합 옆으로 틀 때 교합에 대해서 중요한 시간 했었고 그래서 측방교합은 그 원칙이 뭐였냐면 캐나인 가이던스, 그러니까 견치 유도였죠. 그래서 왼쪽으로 틀 때 측방압을 견치가 다 받아주게 돼 있다. 견치가 버텨주면서 이제 붙이고 이게 시켜주는 거였죠. 여기서 한번 잘 떠올려보세요. 그래서 일단 견치 유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측방압이 치아에 많이 해롭기 때문에 그렇죠? 해로운 측방압을 없애주기 위해서 견치가 그걸 다 담당해주는 거고 그래서 견치가 잘 뾰족한 모양으로 잘 미끄러지게 만들어주는 거고 뿌리도 아주 깊게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치아 빠질 때 보면 다 빠지고 거의 대부분 견치가 마지막에 빠져요. 치아 환자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견치가 측방 유도를 해줌으로써 부치부가 보호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견치가 많이 마모되거나 부정교합으로 해서 견치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제 부치부들이 쓸리게 되니까 그러면서 생기는 일들이 부치부의 클래스 5가 그래서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주로 4번, 5번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4번, 5번이 관리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합 조정을 해서 측방 간섭을 맞춰줄 때 그래서 교합지를 먼저 중심교합을 찍고 색깔을 바꿔서 측방교합을 찍은 다음에 측방교합점이 캐나인에만 남아있는 이렇게 해주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견치가 많이 달았거나 마모가 심하거나 위치가 달라서 견치 유도가 안 될 경우에는 4번 그렇죠? 제1소구치 그래도 안 되면 제2소구치에다가 유도를 만들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제 템포를 같은 거 만들 때 혹시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까지 한번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선생님들이 완성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그 정도라서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해보고